안녕하세요. 제가 두 번째 동영상을 녹음하게 됐는데요. 선거 결과를 보면은 그 선거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을까를 그 원인을 보자면 그 당시 선거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각종 이슈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조선구마사 라는 그 문화상품이 그 텐센트에 자금을 들여 올려다가 그 대중적으로 이게 반박이 크니까 퇴치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중공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죠. 문화 공정을 그만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배경에 있었고요. 근데 게다가 이제 차이나타운 지금 청원이 40만이 넘었다 그러는데 이 문제가 터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진보적인 그 뉴스 매스컴들도 이것을 다루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현재의 문 정부에 대해서 많은 대중적으로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대로 나갔다가는 한국이 중공한테 먹히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놓고 뭐 조국 때문에 그랬다, 뭐 친문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 그러고 뭐 초선 간의 관계를 초점을 두고 보잖아요. 물론 조국 사태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었죠. 그 정도 되면 조국이란 사람이 정계 은퇴를 선언해도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털보 김어준 씨의 그 정치 편향적인 생각.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자기의 교통방송 그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뭐 작은 빌딩을 샀다, 뭐 차가 뭐다라는 뉴스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사람의 말버릇이에요. 말버릇이 굉장히 감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툭툭 내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객관적인 분석을 하면서 그 중간에 객관성을 지닌 그런 멘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이슈들을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없었어요. 이성적으로. 게다가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 쪽에서는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녀 그 갈등 문제를 젊은 층에서는 가장 큰 이슈로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우습게 생각하는 거는 뭐 오뎅쇼도 매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왜 신발 가지고들 그래요? 박영선 씨는 구멍난 운동화, 또 오세훈 씨는 뭐 페레가모 그 구두 좀 너무 조잡스럽지 않아요? 한마디로 저는 이런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조작하는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구멍난 운동화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뭐 어린애 장난들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LH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이것은 그 내로남불이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뭐 공정성, 뭐 사회 불평등을 해소한다 이랬던 사람들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네 부를 축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그 LH 사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이때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 여당 측 사람들이 돈을 불렸다라는 거가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그럴 수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성난 민심으로 41대 0. 그래서
이거는 뭐 내로남불, 위선, 뭐 게다가 무능하기까지 하고 뭐 그런데 저는 이 친중적인 그 문화 아이템들 사건들 뭐 차이나타운, 조선구마사 이런 거가 배경에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론사나 그 외국에 있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그 소위 굉장히 그 친중적으로 가 있는 그런 언론사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 묘한 걸 느꼈습니다. 근데 조경태 이 사람은 굉장히 객관성을 갖고 그 문재인 정권이 오만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잘한 거는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오만했기 때문에 정권 비판 또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그 여당 측보다 야당 측을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찍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는 참 보수세가 없기 때문에 전체 구도에서 중공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지정학적인 그 생각들이 참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겨레에서는 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하자. 그래서 그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자산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은퇴가 아니라 퇴직 후에도 이 사람들이 자산 불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그런 안건을 냈고요.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한 국회에서는 LH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으로 그 공직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뭐 벌금이 몇 배로 불린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 그동안 있었던 그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불린 사람들이 뭐 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볼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정보, 부동산에 관한 정보, 특히 신도시 플랜이라든가 SNS에서 부동산 정보가 마구 얘기되면 대중화된다는 것이죠. 투기 자금이 대중화되면 그때에 그 양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자체를 차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선진국에서 보면은 투기 지수가 굉장히 적어요. 부동산에 관해서.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것이 SNS에서 많이 얘기가 안 돼요. 그만큼 SNS 한국에서는 그 정보를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이게 투기꾼들을 그 부추기는 사람들이 SNS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보를 그냥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보가 좋은 정보는 유통시키고 나쁜 정보는 몰아내야죠. 그래서 애시당초 그 과다하게 투기하는 그런 자금들이 오갈 수 없도록 정보 차단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직자들이 그 정보 누설을 해가지고 할 때는 전 재산의 50% 몰수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 무기징역 이러지 말고 전 재산의 50% 몰수.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뭐냐면은 상속세가 한 5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 세율을 때려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에서 좌우 상관없이 추진해야 될 정책을 제가 좀 써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차이나타운 계획을 없애야지 파격적으로 여당의 그 호응도가 이제 살아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대중적으로 이건 문제가 됐단 말이죠. 40만 명이 그것을 비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획을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은 그 군사 문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LGU 플러스와 와이웨이 문제 해결하고요. 부동산 투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젠더 문제보다는 결혼 출산을 용이하게 하는 각종 사회복지, 그리고 대북 인도적인 지원이 왜 늘어야 되는지 지금서부터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첫째는 중국 자본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이거는 지정학적으로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 투기 방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빈집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세율인 50%, 부동산 투자 금액의 50% 이렇게 빈집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적자만 부동산 소유를 가능하게 한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지금 북한에 많이 자본이 들어와서 야금야금 먹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중국에 왜 이렇게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무산 광산 개발권을 따냈단 말이에요. 향후 5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이것을 주고 왜 북한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금이 어디서 났겠어요? 이런 데서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라진항 50년간 독점 사용 사업을 중국에 줬다는 거예요. 근데 라진항을 보면은 여기 라선 그래가지고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북한이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는 자립적인 그런 행보를 계속 해왔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한다, 교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냥 과거에 소련 내에 있던 인근에 있던 그런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몰락을 하는 상황이니까 교육을 못 하잖아요. 그럼 교육을 못하면 무기를 만들더라도 재래식 무기를 못 만드니까 자꾸 핵무기 쪽으로 가고 미사일 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지. 한국의 정치세들이 여야 상관없이 이런 이해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남한도 친중적인데다가 북한도 지금 야금야금 먹죠. 그러면 한반도가 다 중공화되는데 그렇게 되면 태평양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 지대에 있는 그런 일본을 옹호하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게 일본이 이뻐서가 아니라 일본마저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대만하고 또 일본과 사이가 좋죠. 좋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도 밀어주고 일본도 밀어주는 겁니다. 한국에는 지금 미래사업으로 여러 가지 5G, 6G 하면서 나온 주요 산업들이 모두 칩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을 밀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성을 텍사스로 오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책을 세우는데 동시에 삼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미군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철수를 안 하고 삼성을 위해서라도 거기 있는 거가 된. 전 세계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데이터가 중국 쪽이 많이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것을 적국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 군산업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공화당 측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이 군산업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또 앞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U+가 화웨이를 썼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친중 정부이기 때문에 그걸 놔둔 거죠. 사실은 한국도 독립적으로 그것을 규제를 하고 화웨이 아니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화웨이가 아닌 한국 것을 쓰게 했어야죠. LG U+,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그 압력을 넣고 뭐 다른 걸 얘기를 하면서 벌금 부과도 하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배경에는 지금 화웨이라는 거가 있는 거예요. 화웨이는 아시다시피 중공군에 굉장히 탑 레벨에 있던 사람이 지금 CEO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하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